안녕하세요. 건축 일을 하고 있는 최소장입니다. 요번에 저희가 이제 유튜브라든지 많은 영상을 보면서 도움이 될 만한 것도 많았지만 정말로 고객님들이 알고 싶어 하는 거, 그리고 집주인분들이 알고 싶어 하는 영상이 없다는 걸 알고 제가 조금 소개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왜 평생에 한 번 할까 말까 하는 공사들을 왜 이렇게 발품을 안 파시는지, 귀찮아 하시는지, 마치 내 돈을 가져가세요 라고 말을 하는 것처럼 그런 분들이 너무 많아서 아주 사기꾼 같은 사람들한테 좋은 먹잇감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돼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반인들은 솔직히 견적서를 받아도 잘 모릅니다. 건축주분들이 현장에서 상주하지 않는 한 그 공수가 들어오는지, 그리고 물량은 얼마가 들어오는지 솔직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단순히 견적서만 놓고 공사를 맡기겠다 라고 한다면 이것 또한 사기꾼 같은 사람들한테는 좋은 먹잇감이 됩니다. 소비자들의 가장 큰 단점이 자꾸 산 업체만 찾아요. 근데 공사는 어차피 기공의 임금비라든지 자재값이 거의 명확히 나와 있다 보니까 싸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저 금액이 싼데 찾다 보니 이 돈으로는 이 공사를 진행할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겠다는 업체가 나오게 됩니다. 굉장히 신기하죠. 과연 이 업체들은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요? 두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공사를 진행할 마음이 없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공사를 진행하는 도중에 그만두겠다. 그리고 추가 금액을 요구하겠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그렇다면 이런 업체를 막을 수 있는 방법 세 가지를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소개를 받든 인터넷에서 찾아봤든 업체 홈페이지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심지어 홈페이지 없이 운영을 하고 있는 업체들도 대부분이어서 과연 내가 이 업체가 시공 사례가 있는지 혹은 자기가 시공한 게 맞는지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이런 상태에서 그 업체에 대해서 신뢰도를 갖고 뭔가를 한다는 것은 조금 앞뒤 말이 안 맞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하나 운영을 못하면서 또 이런 여러 가지 시공 사례를 만약에 구두로서 덜 먹인다면 찾아가 보셔야 돼요. 확인을 하셔야 되겠죠. 이런 확인도 없이 수천만 원 수에 대한 거래를 하겠다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안 좋습니다. 블로그도 마찬가지겠죠. 단지 블로그를 그냥 만들어주는 업체에다 맡겨서 한두 개밖에 없다 라고 하면 블로그 운영 자체가 안 되는 거고, 그리고 이분이 공사를 했다는 시공 사례 또한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홈페이지나 블로그 무시하셔도 됩니다. 그거 신경 안 써도 돼요. 자, 이러면은 자, 1차적으로 좋은 먹잇감이 됩니다. 두 번째, 최소한 한 번은 가보세요. 어떻게 그 업체가 어디에 있는지조차 안 가보시는 분도 있다는 게 굉장히 신기하죠. 아니, 만원짜리 물건을 사고 10만원짜리 물건을 사도 오프라인 매장이면 가서 골라보는 게 정상인데 그걸 안 가보세요. 그리고는 그냥 믿고 했다. 도대체 뭘 믿고 했다는 경제관에도 이렇게는 안 해요. 자, 이러니까 그런 업체들한테 이런 분들이 좋은 먹잇감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저희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해결해달라. 그래서 그걸 전화가 와서 그분을 만났습니다. 장령에 있는 좀 오래된 구축 아파트입니다. 근데 그분이 이미 선거권과 공사 기성금이 80%가 이미 지급이 된 상태였습니다. 근데 이 많은 돈이 지급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현장 진행 방향은 약간의 철거와 그리고 20여장밖에 안 되는 석고보드만 올라가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리고는 그때부터 공사가 중지가 됐습니다. 연락을 해도 받지도 않고, 또 혹은 연락이 됐더라도 공사할게요 이 말만 하고 전화를 툭 끊어버리더랍니다. 자, 이 주인분들은 진짜 속된 말로 환장하죠. 내 집인데 아무것도 진행은 안 되고 있고. 그래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이 업체를 가보셨냐고 하니까 가보지도 않고 성땡이라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업체 소개를 받았답니다. 그리고는 그것만 믿고 변화만 받고 바로 계약을 하시다 라고 하시는데, 자, 시청자분들께서는 이 말을 듣고 어떻습니까? 근데 의외로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이 많아서 소비자 보호 고발 센터나 이런 데 문의해 보시면 상당히 많습니다. 어떻게 내가 8천만 원에 가는 공사를 진행을 하면서 업체 방문을 안 해보시는지 그 뒤로는 해보셨다고 합니다. 했는데 그 업체가 그 주소에 없다고 합니다. 심지어 비슷한 이름의 업체가 인근에 있다고 해서 찾아가 보니까 그 업체 또한 문 닫은 지 꽤 오래됐고 이웃 주민들 말로는 아예 왕래가 없었다고 합니다. 자, 완벽하죠? 뭐가 완벽하냐면 이 사건으로 인해서 제가 변호사분한테 여쭤봤습니다. 여쭤보니까 변호사분이 공사 진행할 의사가 있다면 사기죄 성립이 되지 않는다. 이미 전화상으로나 문자상으로 수차례 공사 진행을 하겠다라는 문구를 주고받았다면 이 업체는 형사상 책임은 없다. 그 민사상으로밖에 책임을 질 수가 없다. 그런데 일반인이 민사소송을 얼마나 진행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이 업체가 몇 년을 두고 조금씩 뭔가를 갖다 놓겠다면 그것 또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답답한 상황입니다. 형사적으로는 처벌할 수가 없고 민사적으로 가다가 몇 년이 걸리고 그러면 내 집을 내가 사두고서 공사가 안 돼서 입주를 못하는 답답하죠. 그분은 그 길거리에서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선급금으로 준 80%의 돈은 다 날리고 또 타업체에 맡겨야 되고 그 돈이 적은 돈이 아닌데 경남에 있는 중소도시에서 그런 큰 돈을 만들려면 이분들은 또 십몇 년을 일을 해야 이 돈을 모을 수가 있는데 이런 피해 사례는 당사자가 발품을 안 팔아서 생기는 일이었습니다. 자, 세 번째, 반드시 받아야 될 서류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서류가 가장 기본적이죠. 자, 견적서겠죠. 자, 두 번째 서류가 뭐냐? 자재 내역서입니다. 그럼 세 번째 서류는 뭐냐? 시방서. 네 번째가 각 평면도, 인면도, 그 다음에 3D 모델링입니다. 이런 기본적인 서류 없이 또 계약을 진행하시고 공사를 하시는 분을 제가 많이 뵀습니다. 의외로 많습니다. 본인은 안 그럴 것 같죠? 막 업체들이 막 바쁘다, 이렇다 저렇다,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그런 서류들을 미비하게 만들어주면 또 이분들은 나 또한 입주 일자가 급하다 보니까 그냥 넘어갑니다. 아무리 급해도 공사를 안 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 서류만큼은 받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럼 견적서는 글자 그대로 견적서죠. 자재 내역서는 뭐냐? 자재 내역은 내가 이 집에 어떠한 자재들이 들어가겠다라고 명기를 하는 문서입니다. 거기에는 자재의 종류, 수량, 그리고 브랜드명, 여러 가지 규격들이 다 들어가겠죠. 다 받아 놓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욕실에는 벽체 타일은 대림 타일, 분번 몇 번, 300에 600각, 그리고 수량은 5평 반, 이렇게 받아 놓으셔야 되겠죠. 이렇게 안 받아 놓고 나중에 업체가 예를 들어서 우리는 4평인 줄 알았다. 1평 반을 더 추가로 달라. 라고 하면 또 주셔야 됩니다. 어차피 공사 시작하면 주임들께서는 업체한테 끌려가게 돼 있습니다. 그거를 미연에 막는 게 바로 자재 내역서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시방서는 뭐냐? 시방서는 시공하는 방법을 적어 놓은 문서입니다. 원래 이 시방서는 광급 공사에서 처음 나온 말이고요. 원래 갑측에서 우리 현장의 공사를 이렇게 해달라 라고 적어 놓은 문서입니다. 근데 일반인들은 공사 방식이나 공정, 공기를 전혀 모르시다 보니까 적으실 수가 없죠. 그래, 업체한테 자율적으로 적어 달라고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철거는 아트월 철거를 이렇게 뜯고 바닥 철거를 이렇게 하겠다. 그리고 욕실 타일 철거를 일부분 이렇게 철거를 한다 라고 분명히 명기되어 있는 시방서가 필요합니다. 복공사는 몰딩을 교체한 후 재몰딩을 치부하고 석고보드가 갈라진 벽은 석고보드 일부를 교체한다. 거기에는 장소라든지 혹은 면적이라든지 분명히 명기가 되어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런 거 없이 그냥 구두로 만약에 하게 된다면 언제요? 제가 언제 그런 말 했어요? 이런 식으로 우겨버리면 과연 주인분들이 업체를 상대로 이기시겠어요? 못 이기시겠죠. 반박할 만한 자료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리고 마지막 3D 모델링은 사실 아파트에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주택 리모델링입니다. 주택공사는 워낙 구조나
여러가지 형태, 색상이 변화가 심하기 때문에 이거 먼저 미리 안 받아보시면 나중에 내가 원하시는 구조, 색상, 질감 이런 것들이 안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구독자분들에게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비교 견적을 내보면 어떨까요? 라는 얘기들입니다. 근데 비교 견적은 솔직히 큰 의미가 없습니다. 만약에 아파트 같으면 뭐 의미가 있겠지만 동일한 소재, 동일한 수량, 동일한 시공 방법으로 한다면 의미가 있겠지만 나머지 방법은 의미가 없겠죠. 특히나 주택공사 같은 경우는 시공 방식이 업체들마다 워낙 달라서 무슨 수로 비교를 하실 거예요?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노가다용으로 오야금액이란 말이 있습니다. 자, 처음 들으시죠? 오야금액. 오야금액은 뭐냐? 총금액입니다. 업체들 대부분이 총금액에다가 각자 세부 견적금액을 나눠서 삽입하는 방식을 씁니다. 모르셨죠? 대부분 다 모르세요. 예를 들어서 평당 얼마다 하는 이 금액이 만약에 나와 있다면 업체들은 대부분 다 이 금액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축을 하든 구축을 하든 리모델링을 하든 뭐라든 간에 이 금액에 분산시켜서 세부 견적을 빼는 방법입니다. 그 어떤 품목은 터무니없이 싸고 어떤 품목은 터무니없이 비싸요. 그러면 고객분들은 아니 구독자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 이 업체는 이게 싸니까 이걸로 맞추고 저는 저걸로 맞춰야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비교 견적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고객분들이 자기 집의 컨셉 상담을 할 때 어떻게 설명하는가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A 업체에 가서는 우리 집을 앤틱하게, B 업체에 가서는 앤틱과 모던을 섞어서, C 업체에 가서는 모던하게 설명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컨셉이 자꾸 바뀌거든요. 이렇게 설명하면 여러 가지 부분이 달라집니다. 목공사 비용도 달라지고 방공사 비용도 달라집니다. 이게 무슨 비교 견적이 될까요? 의미 없는 겁니다. 그리고 신뢰가 있고 명성이 있는 업체를 한두 군데 정하셔서 그 업체랑 긴밀하고 호소력 있는 소통을 하시는 게 가장 빠르시겠죠. 비교 견적은 제가 보기엔 쓸모가 없고요. 광고공사에서 현수를 정확하게 할 수 있는 분이 한 분이 나오셔서 업체들을 동시에 모아놓고 동시 진행 방식으로 한다면 효과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업체들은 없습니다. 자, 공사는요, 다른 공산품과 다릅니다. 첫 번째, 반품. 두 번째, 교환. 세 번째, 환불. 안 됩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최소한 홈페이지 확인이 끝난 후 반드시 업체 방문을 하셔야 되겠죠. 당연히 하셔야 되겠죠. 그런데 현장으로 보라. 이름을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 현장을 한번 가서 본다고 견적이 나오지 않습니다. 특히 주택은. 그리고 경험이 많거나 시공 사례가 많은 업체들은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 아파트 안 가보더라도 견적이 나옵니다. 실제 평수가 워낙에 나오기 때문에. 근데 자꾸 현장에만 오라고 합니다. 현장 가면 거기서 견적 보고 바로 계약을 하시려는 의도신지 잘 모르겠는데 최소한 공사를 하시겠다면 업체들을 방문을 해보셔서 업체의 규모라든지 혹은 업체 인력이라든지 이 정도는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것도 확인 안 하시고 공사를 하시겠다. 공사하시지 마세요. 사기당합니다. 자, 이렇게 제가 앞서서 세 가지를 설명드렸습니다. 이 세 가지만 지켜주신다면 여러분들께서는 어떠한 형태건 최소한의 피해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 할 수 있는 업체 같으면 상당한 업체거든요. 일부 사기꾼들이 이런 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 홈페이지를 유지할 능력이 없고, 두 번째는 번듯한 오프라인 매장도 없고, 세 번째는 우리가 원하는 서류들을 만들어 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정도 세 가지만 지키셔도 큰 돈 안 들어갑니다. 비용 안 들어가니까 반드시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피해를 제로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간에 굳이 전문 건설은 면허를 취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물론 면허를 쓰면 좋죠. 근데 90% 이상의 업체가 면허가 없는 이유가 뭘까요? 그거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많지만 그것 때문에 뭐 내가 보장받을 수 있다, 그건 아닙니다. 물론 전문 건설 등록할 때 협회에다가 보증금을 냅니다. 그럼 이 보증금 또한 대출이 되기 때문에
알아보시게 되면 이미 보증금은 대출로 80%가 빠져나가고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서울 보증보험 증권을 받아놨어요 라고 자랑하시던데 이 또한 소액입니다. 이런 거는 받아 놓으셔봐야 큰 도움 안 되고요. 가장 큰 도움은 그쪽 대표의 각서입니다. 대표의 각서는 굉장히 법적인 효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어지간한 보증보험 각서보다 더 효력적입니다. 불편하고 혹은 불편하거나 불안하시면 이런 각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만 지켜주시면 여러분들은 평생을 살면서 한번 있을까 말까 일들을 유쾌하고 즐겁고 명료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편에는 또 제가 다음 여러가지 많은 소재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제가 이런 유튜브를 찍었는 것은 정말 많은 분들이 피해를 보고 저한테 너무 하소연을 하고 억울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최소한 이 정도만 해도 안 속는다 라는 뜻에서 유튜브를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편에는 조금 더 세부적이고 상세하게 찾아뵙겠습니다. 자,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